어머니의 단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여자는 둘뿐이었다. 한 사람은 어머니였고 다른 한 사람은 내 또래의 젊은 여인이었다. 어머니는 주로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인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인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중 산다는 것이 결코 기쁜 일도 아니고 희망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루 300원씩 받아주고 학교를 향해 가는 것조차도 희망적이지 않았고 희망적인 날이 올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절망적이라고 느꼈던 오늘이 지나가야 비로소 어제가 가장 희망적인 날이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안 것도 나이 50이 넘어서였다. 절망적이기는 여인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희망을 이야기하면서도 절망이 꼭 끼어들었으니까. 보리 집단이 6월의 장맛비를 맞으며 마당 한 귀퉁이에서 후줄근하게 서 있어도 어머니는 눈 한 번 꿈쩍이지 않으셨다. 보리 집단을 부엌으로 들여놓으라는 말씀을 어겼다가 한 소나기 지나간 뒤 야단 맞을 일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개량된 연탄아궁이에서는 반짝반짝한 양은솥의 밥이 헛김을 내뿜으며 잦아들고 있었고 부치깽이를 내팽개친 어머니는 여유스러운 모습으로 벌써 앞마당을 2바퀴째 돌고 계셨다. 바야흐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훔치던 소매가 여유를 얻은 것이다. 생각만 삼해졌다고 불평하셨다. 보릿집의 수염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 생채기를 내 가려움증을 더 이상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고민거리였다. 그래도 땀범벅이 되지 않아 좋기는 했다. 생솔가지에서 나는 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 좋았고 가끔씩 나무단 속에 숨어있던 온나무 가지 때문에 온몸이 퉁퉁 붓지 않아서 좋았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못살게 굴던, 그래서 그 시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좋아질 것이라는 꿈도 꾸고 나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원수 같은 보릿집만 복지경에 태우지 않아도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대했었지만 막상 연탄아궁이로 개량을 해도 달라진 것은 단지 며칠 뿐이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어머니에게 단 한 달만이라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아버지가, 자식들이 절망을 안겨주는 것은 여전했다. 그래서 남편도 자식도 왼수라는 말이 생겼을 터였다. 하지만 그런 절망도 견딜만 했고 원수도 사랑할 만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였으니까. 여인이 말하는 행복은 어머니의 그것보다 구체적이고 가짓수도 많았다. 나는 그 모든 종류로부터 시간마다 장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을 구분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대체적으로 그런 종류의 행복이란 어머니가 구하는 것과는 달랐다. 예를 들면 여인의 행복은 가재잡이 하는 것과도 흡사했다. 어머니의 가재는 칠봉산으로부터 흐르는 계곡 돌틈의 그것이었고 여인의 가재는 원양어선이 잡아오는 바닷가재였다. 여인은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닐 것이며 차라리 불행이라 우겼다. 보릿집단이 내뿜는 열기, 6월의 대지를 달구는 태양열.
어머니의 얼굴에 흥건히 배어 흘러내릴 땀만 생각해도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던 여인은 쉽게 행복이란 말을 입에 올렸다. 무언 그런 행복이. 어머니와는 여인을 안 것보다 훨씬 긴 세월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절망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대학을 나온 이들이나 쓸 법한 어렵고 철학적인 단어에 대해 생각보다 잘 알고 있다고 느낀 것도 50이 넘어서였다. 좋다는 말과 행복하다라는 말이 동의어란 것도 어머니를 통해 배웠다. 국어 사전에도 그렇다는 표시는 없었고 국어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희망을 말하려면 너희들을 믿는다라고 말함으로써 믿음이란 단어를 희망으로 바꿔 쓰는 법을 알려주셨다. 나는 결국 여인과의 만남을 끝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인이 좋다는 말을 모르거나 너무 가볍게 쓴다고 느꼈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했다. 좋은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고 했다. 여인은 오히려 쉬운 말을 몰랐다. 잃어버린 것일까? 나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에 대해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오래전부터 잠재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온 단어를 몰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인은 나를 만나는 동안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때도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믿고 계셨다. 두 사람 다 좋기는 했지만 한 사람은 이미 모자라는 혈연으로 묶여져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유 없이 놓치기 싫은 사람이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가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빼고는 나무랄 데 없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때 절망했다. 한 30년이 지난 다음 어떤 말들이 머릿속을 돌고 돌아 입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말이 어머니의 단어와 같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머니의 행복과 희망은 쉽고도 명백했다. 배움과도 관계가 없었고 종류도 단 한 가지였다. 여인은 좀 더 쉽게 말하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한 어머니의 무식이 문제라고 여겼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따라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 어머니이므로. 그 쉽고도 쉬운 어머니의 단어를 여인에게 올바로 전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